박성민 기자입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출시된 건 지난 8월이었습니다. 아반떼가 출시된 건 지난 4월이었고요. 5년 만에 7세대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아반떼 차량이 하이브리드가 나온 것은 지난 2009년에 LPI 기반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왔었고요. 지금은 가솔린 기반의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 테마를 적용해서 미래지향적인 감각을 추구했습니다. 역동성과 강인함 이런 것들을 디자인에 넣고자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큰 한대 엠블럼이 잘 보여지는 것 같고요. 사진관이 너무 많이 선을 그어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카로운 차라는 인식을 주고 있고요. 이 경적 소리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눌러지는 상황도 있었고요. 신호를 주려고 했는데 잘 안 눌러지는 상황도 있었고, 살짝 소리가 신경질적입니다. 들어보시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뭐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더 가솔린 차량보다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체 공차 중량 자체는 더 무겁습니다. 마치 전기차를 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대시보드가 낮고요. 이렇게 있으면은 무릎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디자인을 너무 생각해서 편안함을 위주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렇게 팔을 두고 있는 이 느낌,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이 낮게 위치해 있고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감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봐도 이렇게 공간이 남아 도는데, 각도가 이런 각도도 아니고요. 이런 각도로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릎 공간은 넓은 편이긴 한데 불편합니다. 이쪽 암레스트 부분은 이 재질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짧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을 닫게 될 텐데 잘 잡힐 수 있도록 잘 해놨고요. 1열의 룸램프는 이런 식입니다. 정부로 되어 있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누를 때마다 소리를 들어야 하고요. 선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입니다. 이거 많이 싫어하는 형태인데, USB 포트를 찾을 수 있게 저렇게 밝게 해뒀고요. 여기 콘솔 박스 안에 USB도 이렇게 표시 앰프를 구성해 놨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지경 차량에도 이런 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벨트 하단 부분이 좀 조여지는 느낌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착용을 하고 가야 한다면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버튼류 소재나 각도를 신경 쓴 부분, 이런 감촉, 누르는 그 느낌,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현대차가 확실히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3분할이 되고요. 스티어링 휠을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립하게 되고, 가끔 또 이렇게도 잡고 이렇게도 잡는데요. 지금 아반떼 핸들은 이렇게도 잡게 될 것 같고, 또 이렇게도 잡게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식으로 잡은 적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느낌이 싸우려 느낌까지는 안 들고 감촉이 괜찮습니다. 핸들을 이렇게 윗부분 쪽을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핸들을 이렇게 잡고 운전을 저속주행을 하다 보면은 핸들 크기가 큰 크기의 핸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트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시간까지는 아니고 계속 주행을 해가고 있는데, 허리가 등 쪽이 이렇게 아플 수도 있는데, 하단 부분이 아플 수도 있는데, 통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 편안하고, 준중형차에서 이 정도 느낌을 준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컵홀더 공간을 보면은 지금 엄청 깊은데, 이 800ml의 그런 음료인데요. 이걸 넣으면 이 정도 크기인데, 넣으면 무척 깊은 컵홀더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컵홀더의 깊이가 너무 깊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스위치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돌려서 끼우면 컵홀더의 깊이를 더 낮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똑똑한
다른 차들이 이 부분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컵홀더에서 캔커피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려드리면 이렇게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들립니다. 컵홀더가 이렇게 기어노브 뒤편에 있는 차량은 이렇게 기어노브를 잡을 때 이게 걸리는 게 단점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소재감도 뭐 제네시스 느낌이 많이 저는 드는데요. 이게 차급과 맞지 않는 그런 소재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각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됐을 때 손을 댈 때 누르기 편하고요. 이렇게 누르기 편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볼륨 조절은 이쪽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조작감도 좋고요. 차급을 뛰어넘는 그런 소재감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엔진 시동 버튼을 누를 때도 이렇게 각도가 되게 손을 편하게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딱 적당한 위치감을 주고 있고 편안합니다. 소재감도 뭐 그냥 괜찮고요. 여기 이 창의 공간은 그렇게 넓은 느낌은 아닌데 살짝 좁네요. 좁고요. 위치감은 살짝 높고 창틀의 위치는 높고요. 그리고 발 공간은 좀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에 좁게 나와 있고 이렇게 앉을 때 허리가 많이 확실히 준직형차라서 저한테는 좁습니다. 제가 키가 180이니까요. 무릎은 손바닥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공간이 되어버리고요. 헤드룸은 주먹 하나가 살짝 걸리는 정도인데 괜찮고요. 문제가 무릎도 닿고 불편하고 허리 각도는 좀 주긴 했는데 뭔가 튀어나와 있어서 이렇게 허리가 불편하고 조금 오래 타면 허리가 아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제 옆에 이제 두 사람이 앉게 될 텐데 많이 앉을 경우에 뭐 좁다는 생각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우선 이 허리가 많이 아플 것 같아서 이게 단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도가 조금 어정쩡합니다. 조금 더 각도를 더 뒤로 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애매모호한 뭔가 어정쩡한 그런 자세가 허리 각도가 나오고요. 배터리가 2열 하부에 되어 있어서 예전처럼 뭐 시트 등받이 뭐 뒤쪽에 배터리가 있거나 이랬을 때는 그러니까 공간적인 손해가 있었는데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인데요. 이번 차량은 그렇지 않고요. 트렁크는 대형 캐리어 1개랑 소형 2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스펜션과 관련해서는 그 가솔린 차량에는 토션빔이 적용되어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월트링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엔진룸을 열면 바로 이제 가솔린 차량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엔진룸 구조도 다르고요. 쪽에 하이브리드 유닛이 들어가 있고 파워 유닛이 들어가 있고요. 아반떼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같은 그룹 내에 있는 뭐 코나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행 느낌은 스마트 모드에서도 핸들링 느낌이 묵직함이 있고요. 이렇게 날른 느낌을 주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차량 움직임 자체가 묵직하고 후륜 서스펜션도 느낌이 좋고 불규칙한 노면을 잘 거르고요. 준중형 차의 그런 가벼운 느낌이 아니라 값싼 느낌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감흥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언급했다시피 새 플랫폼이 그 주행 성능하고 안전성 증대에도 기여를 했다고 하고요. 전고가 낮아졌기 때문에 차량 무게중심이 하향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핸들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승차감은 단단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모드고요. 싸구려 차량은 이렇게 타다 보면은 확실히 승차감에서 안 좋은 느낌이 바로 드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승차감이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스마트 모드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은 노면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주행각 같은 경우에는 좁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각이 크지도 않습니다. 정보에 평균 연비가 17.3이 기록되어 있고요.
40도 안 되는 속도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평균 연비는 17.3, 그리고 전기 모터 사용량은 10.8kW가 나와 있고요. 지금 갑자기 엔진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하이브리드 쪽에 가보면 엔진 흐름도 보면요, 지금 정차 중에 갑자기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는데 충전 중인 상황이고요. 엔진에서 모터로 힘이 이동되고 모터는 또 배터리에 충전을 해주고 이런 상황을, 계기판상 에너지 흐름도를 좀 더 보시면 지금 엔진에서 앞바퀴로 힘을 보내고 있고, 배터리 쪽으로도 황토 색깔로 힘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는 번개 표시로 나타나고 있고요. 음성 인식을 한번 해보면요. 네, 말씀하세요. 길 안내해줘.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시청. 15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2번. 두 번째 장소로 안내합니다. 지도도 보기 괜찮고요. 네, 말씀하세요. 93.1. 잘 못 들었습니다. 삐 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주세요. 93.1. 잘 못 들었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조금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내용의 확인이 쉬워집니다. 삐 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주세요. 라디오 틀어줘.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거나 냉난방기가 세게 켜져 있는 경우 또는 주변이 시끄러운 경우 말씀하신 내용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실행해주세요. 언어를 가보면 한국어랑 영어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5분이 안 됐는데 단계가 조절이 되지 않아서 너무 뜨겁습니다. 핸들 잡고 있으면 너무 뜨거워서 이거 잡기가 싫을 정도로 뜨거워지는 그런 강도를 보여주네요. 그리고 열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많이 뜨겁다는 인식을 받게 되는데 3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3단계로 지금 한 상태인데 한 5분, 똑같이 한 5분 정도 됐는데 엉덩이 부분하고 허리 하단 부분이 뜨거워지는데 엉덩이 부분이 유난히 뜨겁습니다. 오토홀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사뿐하게만 밟아도 오토홀드가 들어오는 점이 좋게 보입니다. 차선 유지 보조 상황을 보여드리면요. 지금 시속 60으로 맞춰놨고 이런 식으로 붙으면 소리가 나고요. 차선을 잘 밀어줍니다. 차선에 닿았을 때 이렇게 밀어줍니다. 경고음과 함께 밀어줍니다. 지금 차간거리가 3단계로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멈추고요. 지금 상황은 차가 완전히 정차를 했고요. 이제 계기판상에 전방 차량 출발 시 스위치 또는 페달을 조작하십시오 라고 떴고, 앞차가 출발하니까 전방 차량이 출발하였습니다 라고 떴습니다. 네, 창문 열리는 속도는 안전 부분을 테스트해 보면 계속 올라옵니다. 이러면 안 되죠. 2열은 수동입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가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격이 거의 2,100대에서 한 2,800만원대까지 가격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에는 1,131만원에서 2,392만원까지 가격대가 분포되어 있는데요.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더 넣게 되면 거의 3,000만원에 가까운 차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러나 연비 수치가 높고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외관 디자인에서 뭐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기도 하고, 또 하이브리드답게 조금 표시도 있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소비자 선택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외관보다는 내부에서 공들인 것들이 많이 보였고요. 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만만하게 볼 차량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전기차에서 나는 소리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